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금주령과 밀주업자 그리고 암행어사. 조선 영조 중엽 심한 가뭄과 흉년으로 백성들의 아우성이 이 땅에 가득할 때의 일입니다. 영조는 곡식이 술로 낭비되는 걸 막고자 아예 술 자체를 마시지 못하게끔 전국에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술을 사고 팔 수 없는 세상이었지만 술마다는 일부 술꾼들은 남몰래 술을 만들어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다가 금방 그 수가 늘어났고 급기야 술을 비밀리에 만들어 파는 밀주업자도 등장했습니다. 소문은 금방 퍼지는 법이라 일부에서 비밀리에 술을 만든다는 말이 임금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분노한 영조는 선정관 유진왕을 불러 금주령 어긴 자를 어떻게든 잡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사흘 안에 금주 어긴 자를 잡아오지 못하면 대신 벌을 받을 줄 알라. 그날 유진왕은 퇴근하여 집으로 가는 도중 첩의 집에 잠시 들러 무표정한 얼굴로 드러누웠습니다. 첩은 유진왕의 고민이 심각함을 눈치채고 술 마시며 머리를 식히라는 뜻에서 술병을 들고 나가 술을 사 가지고 왔습니다. 이 술은 어디서 났느냐? 유진왕은 첩이 가져온 술상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유진왕이 당황해하는 첩을 앞세워 술 사온 것으로 찾아가 보니 밀주업자 집은 가난해 보이는 초가였습니다. 유진왕은 거침없이 살인문 안으로 들어섰는데 방 안에서 선비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유진왕은 방문을 벌컥 열고 말했습니다. 금주계를 어긴 그대 목을 베러 왔으니 나를 원망하지 말고 목을 내놓으라. 선비는 잠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가 싶더니 이내 사태의 위급함을 알아채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옆방에 있던 70 노모가 기어나와 술을 만든 사람은 자기이니 외아들을 죽이지 말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아파 보이는 노모가 눈물을 흘리며 간곡히 호소하자 임무감에 기세 등등했던 유진왕은 마음이 흔들려 갈등에 빠졌습니다. 방 안의 선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처분만 기다렸습니다. 유진왕은 보받은 칼을 다시 칼집에 넣으며 어허 내 목이 대신 날아갈 테지만 할 수 없지라고 중얼거리며 그 집을 나왔습니다. 사흘이 지나서 임금 앞에 나간 유진왕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거짓을 아뢰었습니다. 영조는 크게 화난 표정으로 유진왕을 물고 내라 명했습니다. 물고는 죄인을 죽이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니 당장 처형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밀주업자를 살려준 바람에 졸지에 목숨 잃을 처지에 놓인 유진왕에게 잠시 후 바뀐 어명이 전달됐습니다. 멀리 금갑도로 유배 보내라. 겨우 목숨을 건진 유진왕은 전라도 진도 근처의 외딴섬 금갑도로 귀양을 갔습니다. 금방 풀려날 줄 알았던 유배가 8년이나 이어진 후에야 유진왕은 옹주 영감으로 복직됐습니다. 유진왕이 다시 관직을 얻자 그동안 뿔뿔이 흩어져 걸식하던 식구들이 모두 모여 대가족을 이뤘습니다. 유진왕은 본래 청렴한 관리였으나 대식구를 먹여 살리기에 녹봉이 턱없이 부족하자 돈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글공이지를 했습니다. 글공이는 말이나 서의 털을 빗기는 빗 모양 기구를 이루는 말이며 이에 연유한 글공이질은 관리나 토호가 백성의 재물을 긁어들이는 짓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유진왕의 글공이질은 금방 주변에 소문이 났고 탐관오리로 지목되었습니다. 유진왕은 가난한 백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지만 재물을 빼앗긴 지역 유지들이 농민을 괴롭힌 까닭에 결과적으로 모두의 원망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한편 영조는 지방 관리들의 토색질이 심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익보를 암행어사로 보내 바로잡도록 했습니다. 여러 고을을 거쳐 옹주에 도착한 어사 이익보는
현감의 토색지를 샅샅이 조사한 후 어사 출두를 외쳤습니다. 글공이지라며 불안해하던 옹주 현감 유진왕은 자신의 팔자를 원망하면서도 드디어 올 것이 왔노라 생각하며 의연하게 어사를 맞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굽신거리는 사또들과 달리 당당한 태도로 어사를 대한 것입니다. 탕관오리 사또의 태도를 건방지다고 여긴 어사가 홀대 이유를 묻자 현감 유진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본관을 욕보이려는 자인데 영접은 무슨 영접인가? 어사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10여 년 전에 칼을 들고 왔던 선정관의 목소리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어사는 흥분을 감추고 옹주 현감에게 살아온 과거를 물었습니다. 옹주 현감 유진왕은 담담하게 자신의 지난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명으로 금죽에 어긴 자를 잡으러 갔다가 범인을 살려주고 대신 자기가 8년간 유배를 갔다 와 보니 집이 풍비박산되어 있었노라 말했습니다. 유진왕은 거기에서 목매어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사는 옹주 현감에게 당신이 바로 그 선정관이냐고 물었습니다. 유진왕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어사 이익보는 일어나 큰절을 올리면서 평생 은인인 현감을 친형님으로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뜻밖의 반전에 유진왕은 눈앞에 있는 어사가 그때의 선비임을 깨닫고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의형제를 맺었으며 어사는 옹주 현감은 선치수령이라는 장계를 올렸습니다. 크게 느낀 유진왕은 글공이지를 멈추었고 다시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얼마 후 한양으로 올라온 이익보는 임금을 배웠을 때 사실을 아뢰면서 자신의 죄를 청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보고를 받은 영조는 두 사람의 해움이 이익보의 처사를 나무라지 않고 칭찬했습니다. 이후 이익보는 판서에 유진왕은 통제사에 올랐습니다.